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이 아실 때까지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 지원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가 많으신데요. 올해 연말까지 시행되는 한시적인 긴급복지 지원제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부분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올해 말까지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신청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는 거죠. 이 제도는요, 원래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차 개선 그리고 2차 개선해서 기준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연말까지로 확대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예산은 남아있는데 신청자들이 많지 않다,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실제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서류 제출과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 실행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2020년 한시적 긴급복지 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이나 기간이 연장된 내용을 한번 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초에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위기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소득 상실, 실직, 휴업, 폐업, 중한 질병이나 부상, 이혼, 단전, 출소 이런 내용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1차적으로 개선된 내용은 코로나19 이번 감염병 사태 때문에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때는 인정해주자 이렇게 개선이 되었고요. 법령상 실직, 그러니까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들이 실직을 하거나 영업곤란, 또 위기 사유의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해주겠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무급휴직하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소득이 상실되거나 또는 급격한 감소가 있을 경우에 위기 사유로 인정해주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 적용하자.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이죠. 그러나 공무원들이 개선된 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못해서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내용만 이야기하다 보면요, 실제 신청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답답할 뿐이죠. 왜냐하면 이런 내용은 모두가 공무원들이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입장,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를 때 가르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할 노릇일 것입니다. 자, 재산 기준도요. 당초에는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 농어촌은요 1억 100만 원 이하, 이것이 원래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두 차례에 걸쳐서 개선이 되었는데요. 1차 개선은 올해 3월 23일에서 7월 31일까지 한 번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대도시는요 6,900만 원까지 차감해주자, 중소도시는 4,200만 원까지 추가 차감해주자, 농어촌은 3,500만 원까지 추가 차감해주자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가 이 내용이 한 번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는 1억 6,200만 원까지 재산 기준을 차감해준다. 중소도시는 8,200만 원, 농어촌은 6,900만 원까지 차감해준다. 이렇게 해서요, 대도시일 경우에는 재산이 3억 5천만 원까지 있어도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중소도시는 2억 원까지 재산이 있어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까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긴급복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금융자산 기준도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원래는 500만 원 이하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 넘으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여기에서 생활준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114만원, 4인 가구는 308만원을 공제해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65%를 적용해서 614만원까지는 금융재산이 있어도 기준에 해당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1차 1인 가구 175만원까지, 4인 가구는 474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차 개선을 통해서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150%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인 가구는요, 추가로 263만원까지 확대되고요, 4인 가구는 712만원까지 공제가 되다 보니까 1인 가구 263만원을 더하면요 763만원까지 확대된 것이고, 4인 가구는 1212만원까지 통장에 있다 하더라도 금융자산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지원 금액은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른데요, 1인 가구는 45만 4,900원이고요 2인 가구는 77만 4,700원, 3인 가구는 100만 2,400원, 4인 가구는 123만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 내용은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 6번까지 지급해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4인 가구는 총 6번을 지급받으면 738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의료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시면요, 한도액 1회에 300만원 이내입니다. 주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1인 가구 2인 가구는 대도시는 38만 7,200원, 중소도시는 29만 300원, 농어촌은 18만 3,400원, 3, 4인 가구는요, 대도시는 64만 3,200원, 중소도시는 42만 2,900원, 농어촌은 24만 3,200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이렇게 각종 지원 혜택도 추가로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직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고, 또 추가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요, 아직까지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과거의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준만을 이야기하면서 까다로운 서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바로 앞 문턱에서 좌절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요, 이렇게 오늘 보여드리는 2020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이런 그림이나 제도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이 되고, 재산 기준도 이 기준에 해당이 되고요, 금융재산도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이 확대 반영된 1인 가구 763만원, 4인 가구 1212만원 이하에 해당되신다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여기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더 자세한 내용을 미리 상담 받으시겠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서 먼저 상담해 보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도 철저히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자, 오늘 이렇게 연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이제 연말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내용을 모르셨거나 오늘 변경된 제도를 아셨다면 시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연말까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어려운 생활에 숨통이 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